이 심각해 보이는 사진은 1930년 미국의 대공황 때 어느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느냐고요? 사실 그녀는 이 아이뿐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이분의 아이는 3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정말 미인형 얼굴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심이 가득해 보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대공황에 대한 원인은 각종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인과가 뚜렷하지 않는 기존 학설들이라는 내용처럼 수많은 가설에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인을 찾지만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학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가장 저한테 와닿는 원인은 이겁니다. 빈부의 격차. 그러면은 빈부의 격차는 왜 생겼을까? 뭐 어차피 주식 급등주 연구원 입장에서 저의 생각은 이러한 일이 대공황이 있기 전에 주가의 폭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의 폭등만이 그 당시에 다른 때와 비해서 특출나게 달랐던 게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공황의 급락 그래프는 너무도 유명하죠. 그 전에 당연히 이렇게 급등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9% 폭락하는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급락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는 49%고요. 가장 큰 급락은 마이너스 53%, 맨 아랫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여러분 이 연절이라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공황만큼의 충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그칠 것인지 마이너스 60%가 바닥일지, 그리고 이 고점을 몇 년 만에 회복했는지 그것도 아십니까? 이 고점을, 미국의 다우지수는 25년 후에나 이 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25년이요. 29년부터 시작된 폭락은 54년이 되어서야 다시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대공황만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의 금융시장의 문제는 1930년보다 사실은 더 심한 게 사실입니다. 그냥 금융시장만으로 본다면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말세라고 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코인까지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아시아는 부동산, 나스닥 미국 주식, 그리고 코인 시장, 즉 3중 버블에 진입을 해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4중 버블입니다. 또 하나의 버블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수는 틀리셨겠지만 4중 버블은 또한 달러에 있습니다. 즉 화폐의 버블이 있습니다. 찍어낸 돈보다 화폐 가치는,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후에 대공황으로 진입하는 여부는 나스닥이 얼만큼 하락할 거냐, 그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연금 자체를 상당수가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여기서 더 급락하게 되면은 미국인들의 수많은 연금이 쪽박이 나게 됩니다. 아시아는 부동산이 문제가 더 크고요, 미국보다.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다시 저금 양적 완화를 한다? 근데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인플레가 걱정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값이 급등하게 되고 화폐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재천의 아마존 아시죠? 유튜브에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식량 위기를 절대 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최악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분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의 얘기 중에 과거에 10억의 인구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현재 70억에서 애를 낳아서, 물론 그 출산율이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옛날에는 이게 2배가 되는데 10억이 들었다면 여기서는 한 20%만 나와도, 그죠? 증가돼도 14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향후의 인구 증가를 식량이 따라올 수 있을지, 또한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최재천 이분은 도시 속에서의 농장, 요즘에는 건물 내에서도 LED 전등을 통해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데 그런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시를 하고 있더군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죠. 농지를 훼손해서 매년 신도시 개발로
공급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 부족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LH발 공무원들 땅 따먹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또한 이분 말고 지진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 여러 조사상에서 절대로 강남에는 고층 건물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70층 재건축한다고 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되면은 하중이 유발할 수 있는 지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퇴정층이기 때문에 연세대 교수님이 액상화까지 소박사는 액상화도 경고를 하던데요. 연세대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도심 직하 지진도 예전에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의 예언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10년 전부터 훨씬 더 됐죠. 이분들이 예언한 게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영남권 아니면 수도권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영남권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행히 포항이나 그런 데서 일어났죠. 부산이 아닌 것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경고는 실현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수도권에 대해서 강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역사적인 자료까지 들이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거와 다르게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금값이 급등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양적 완화가 영원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것이 진통제였고 진통제를 쓴 지가 2008년도부터니까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식량 위기에 겹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강도가 정해질 걸로 보는데 수많은 종교들의 예언서를 보면 말세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은 식량난이죠. 지진과 식량난과 전쟁에 대한 언급은 늘 있다. 인류의 역사와 공존했습니다. 말세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은 늘 있었다는 거죠. 자본주의 하인받은 양심과 불합리한 구조, 그리고 이제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자본가에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주식이 왜 이렇게 망할까요?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자본가들이 뉴스나 미디어를 장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들을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죠? 과거에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2050년도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후회할 일은 무엇일까? 왜 내가 2020년도에 아파트에 코인에 나스닥에 버블이 있는 섹터에 미쳐 있었을까? 오히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식량과 물과 공기였는데, 그죠? 농지는 이토록 싸고, 그죠? 물이 풍부한 지역의 땅은 이토록 저렴했는데 왜 내가 무리하게 빚을 져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인간은 늘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로마가 망한 것도 그렇고요. 미국의 달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개소리입니다. 로마도 무너졌는데, 그죠? 그 당시 로마도 남녀들이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겠죠. 절대라는 말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절대라니요. 자, 또 하나의 전문가를 등장시키겠습니다. 홍익기 교수, 이 분야의 권위자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거 꼭 여러분이 보십시오. 나중에 홍익기 교수 달러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지난 5년간에 유로화하고 위안의 결제가 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지금 달러의 결제가 줄어들고 있고 유로화도 이제 상당히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의 결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달러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다께서 생각하면 비트코인 역할을 뭘까? 저는 이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검은 돈의 세탁이죠. 이래서 배후에 미국의 달러 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림자 세력 등등등. 두 번째는 정말 최근에 한 생각인데 자다께서 한 생각이 어떤지 여튼 달러가 망해간다는 전제하 이거를 눈치챈 달러 세력이 자 보십시오. 달러가 그들이 가진 달러는 엄청나죠. 심지어 뭐 찍어낼 수도 있고 찍어낸 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월거와 합작해가지고 그런 그림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가 달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것을 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통화로 바꿔서 뭔가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 통화로 바꾼다고 생각합시다. 달러 스위스를 외환시장에서 바꾸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돈을 옮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 든 생각이고 제 생각이라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그쪽으로 보내서 스위스 돈으로 빼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외환시장에 달러에 대한 것을 훼손하지 않고 달러 환율을 훼손하지 않고도 돈을 전 세계 각국에 쉽게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얘기 처음 드리죠. 저도 최근에 한 생각이라. 아니 그거는 뭐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 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을 매수한다면 금값이 급등할 것인데 그동안 저는 지난 10년 동안 금값이 힘을 못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달러 자본이 금을 좀 눌러온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금값이 급등해버리고 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금과 달러 둘 중에 하나를 싸고 있는데 금값이 급등할 조짐 보이면 금을 쌓게 되거든요. 달러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 달러 채권을 미국 채권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와서 뭐 판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달러의 이런 양적 완화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채권을 끊임없이 사주는 그것이 바탕이 됐던 것인데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이 검은 돈의 세탁과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다 이해하고 나면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면은 디지털 화폐를 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아닌 또 다른 걸 해서 또 따로 만드는 게 월가의 이익에 미국의 이익에 합당하다 하면 그렇게 하지 비트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수많은 알트코인은 눈의 경고했듯이 다 사라져간다. 제가 빌 게이츠가 테슬라 공매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는 비트코인의 행보에서도 그렇고 발언에서도 그렇고 유대인과 유대계의 월가와 좀 그 정보를 나누는 것 같다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 월가 인맥으로.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하락할 시점을 그렇게 정확히 알아서 공매도를 치죠. 그죠?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전문가도 아닌데.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도 빌 게이츠의 어록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뭐 그건 좀 길어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와 유대인들이 관심 가진 게 뭐냐면은 농지입니다.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지금 농지를 사들이고 있죠. 이런 거 아시나요? 빌 게이츠가 농지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온통 아파트에 위치해 있죠. 가격이 단기 급등한다는 이유로. 부자의 생각과 가난해지려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대공황, 뭐 제가 뭘 나스닥 경고하면 지금이 뭐 대공황 때랑 같냐라고 하는 비웃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사실은 저는 대공황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이제 나중에 말세를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빈부격차면 말이죠. 이토록 코인 시장처럼 부패한 금융시장을 본 적이 있는가? 알트코인 말고는 비트코인에서도 여러분이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점에서 인출 지연되고 트랜잭션이 뭐니 뭐 보내는데도 문제고 김치 프리미엄 문제고 해킹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래소가 뜯어가고 거래소가 써 있으니까 주가 조작처럼 더 쉬워요. 주가 조작보다 더 쉬워. 이 원인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비트코인을 허락해준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금감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들 그들이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세력들 코인을 발행해서 폭리 취하는 일론 머스크와 도치코인 같은 그러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자본주의적인 말세 현상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동안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자본에 충성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냥 놓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머스크처럼 사기꾼 같은 인간이 글로벌 부자가 돼서 활개치고 있다. 테슬라 때문에 여러분 머스크 좋게 보시는 뭐지만 그는 테슬라 회사를 제가 볼 때는 뺏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쪽에 있는 사람에서 페이팔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치코인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저는 루나 사태로 김도영 그 사람이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머스크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치코인으로. 게다가 식량의 위기까지 겹칠 경우 이것이 어떠한 현상이 될지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좋습니다. 저의 이러한 예측이 너무 지나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또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뭐 농지도 있을 거고 식량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통일만이 살 길이긴 한데 또 나라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근데 대공황을 피해간다고 칩시다. 전쟁도 피하고 대공황을 피해간다고 쳐도 대공황에 가까운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세 얘기가 나왔으니 성경 말씀으로 응용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엔 아파트보다 농지가 더 중요하고요. 코인보다는 식량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식량에 써야 할 그 돈을 코인으로 다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급등은 급락을 수반하고요. 급등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 세력이 있는 품목은 그 작전하는 주포가 빠져나오고 나면 이런 대공황 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분석이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물론 나스닥이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코 긴 기간에서 봤을 때 아파트의 바닥도, 나스닥의 바닥도 절대 오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공황 때도 이 하락 기간은 거의 3년에 가까웠죠.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도 여러분 사실은 거의 10년 단위 주기를 가지고요, 하락이. 근데 그나마 극복이 빨랐을 때가 2008년도 이후인데 그때도 한 5년 정도는 걸렸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아파트는 제 개인적으로 통일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일본처럼 20년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 중간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나마 10년 정도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